지금 중국 남부 대륙의 하늘은 말 그대로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광시성 친저우에서는 4월 27일 화요일 무려 시간당 160mm급 폭우가 관측됐고 짧은 시간에 도심이 물에 잠길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상청 보도에 따르면 4월 하순부터 남방 지역에는 강한 비와 대륙성 날씨가 잇따르고 있고 노동절 연휴 기간에도 중국 남방 지역에 2차례 비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광시성을 강타한 비는 단순히 많이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괴물폭우 그 자체입니다. 시간당 무려 160mm, 단 8시간 만에 4월 역대 최대 강수 기록이 휴지 조각처럼 갈아치워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전기보트가 등장하고 수천 대의 차량이 물에 잠긴 이 처참한 광경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정말 무서운 진실은 이 기록적인 폭우가 이제 막 시작된 재난의 서막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기상청은 이미 올 5월 대륙 전체를 집어삼킬 5차례의 대규모 물폭탄을 예보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기상기구 WMO가 던진 긴급 경고장은 대륙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5월 전 지구적 기후 대변동을 몰고 올 슈퍼 엘니뇨의 공식 재발입니다.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유례없이 끌어오르며 거대한 수증기를 중국 본토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기상 모델들은 이번 엘니뇨가 2024년에 기록적 대재앙을 넘어설 것으로 일제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니 전 세계의 시선은 다시금 중국의 심장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댐, 양쯔강의 거대한 벽이라 불리는 산샤댐의 안위입니다. 5월부터 쏟아질 5차례의 연속적인 집중호우를 산샤댐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름 홍수기를 대비해 미리 수위를 낮춰야 하는 산샤댐은 지금 전례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상류에서 밀려드는 엄청난 유입량과 하류 도시들의 안전 사이에서 댐의 수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상 이변을 넘어 중국 대륙의 경제와 안전을 뒤흔드는 도미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의 슈퍼 엘니뇨는 왜 이전보다 더 파괴적이고 잔인하게 중국 대륙을 조준하고 있는가? 과학적 지표들이 가리키는 5월의 강수 경로는 왜 하필 양쯔강 유역을 관통하고 있는가? 오늘 엑소TV에서는 중국 기상청의 극비 예보와 세계 기상기구 WMO의 최신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드립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닌 오직 데이터로 입증하는 산샤댐의 진짜 위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이번 폭우의 근본 원인인 슈퍼 엘니뇨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2.0도 이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상학에서 온도 편차가 2도를 넘어서면 이를 슈퍼 엘니뇨라 부르는데 이것은 대기에 거대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이 엔진이 가동되면 대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평소라면 흩어져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중국 남부 대륙에 강력하게 알박기를 시도하고 그 통로를 따라 인도양과 남중국해의 뜨거운 수증기가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중국 대륙으로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4월 27일 화요일 중국 광시성 친저우에서 기록된 시간당 160mm라는 강수량은 바로 이 수증기 벨트가 지형과 충돌하며 폭발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엘니뇨가 5월을 기점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즉, 지금의 폭우는 시작일 수 있으며 중국 대륙을 향한 수증기 공급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줄기가 모이는 끝, 양쯔강의 산샤댐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중국 기상청은 다음 달 5월 한 달 동안 최소 5차례의 대규모 강수 과정이 중국 전역을 휩쓸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이 비구름의 핵심 통로가 양쯔강 중상류 지역을 정확히 통과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산샤댐은 현재 거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월 본격적인 장마가 형성되기 전 산샤댐은 수위를 145m인 홍수 제한 수위까지 미리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여름철 쏟아질 물을 받아낼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월 말 현재 산샤댐의 수위는 약 160m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금 당장 수문을 대폭 열면 이미 폭우로 한계에 다다른 하류 지역 우한, 상하이 등은 곧바로 물바다가 됩니다. 반대로 방류를 늦췄다가
5월 예보대로 5차례의 물폭탄이 상류에서 쏟아지면 댐 수위는 순식간에 최고 수위인 175m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미 4월에 역대 최대 강수량을 경신한 중국 지상 상황에서 5월의 파상 공격은 산샤댐의 구조적 한계를 시험하는 운명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산샤댐의 핵심은 결국 한 번의 비보다 누적 강우와 유역 전체 숨은 상황입니다. 상류와 중류에서 비가 겹치고 지류 수위가 함께 올라가고 저수지 운영 시점이 맞물리면 그때부터 방류 타이밍과 저수 용량 관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즉 5월 호우 시즌이 본격화되면 산샤댐은 단순히 비를 맞는 구조물이 아니라 유역 전체의 물을 조절해야 하는 거대한 운영 시스템으로서 부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봐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최근 제가 산샤댐 관련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다뤘던 것처럼 중국도 이미 지질재해 훈련, 무인 장비 투입, 실시간 감시 체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단순히 콘크리트 본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면, 집안, 유입 구간, 퇴적 문제까지 함께 보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아질수록 댐 본체뿐 아니라 주변 산사태, 사면 불안정, 흙과 모래 유입 증가도 함께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면 산샤댐에 바로 부담이 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입량 증가입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지면 방류와 저수의 균형을 더 정교하게 맞춰야 합니다. 둘째, 흙과 모래 유입 문제입니다. 이미 산샤댐 저수구역의 퇴적 문제는 꾸준히 거론돼 왔는데 강우가 강해질수록 상류의 토사 유입 압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지질 안전성입니다. 장기간 많은 비가 내리면 사면 붕괴나 국지 산사태 같은 2차 위험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산샤댐이 당장 무너지느냐가 아니라 5월 강우가 본격화될수록 산샤댐의 운영 부담과 주변 위험 요소가 함께 커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에는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모두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중국 기상청 보도들을 종합하면 최근 남방은 이미 강한 비가 시작됐고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도 강우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은 아직 한여름 대홍수 국면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장강 유역 관리 측면에서는 분명 경계가 필요한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광시성에서 나타난 시간당 160mm급 폭우는 그 자체로 매우 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남방 강우 패턴이 5월에도 반복된다면 산샤댐은 방류, 저수, 토사, 지질 안전성이라는 네 가지 부담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봐야 할 것은 공포를 키우는 자극적인 문장이 아니라 비구름이 어디로 이동하고 장강 유역 전체가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남부의 괴물폭우가 단순한 지역성 재난으로 끝날지 아니면 5월 장강 유역 전체 부담의 전조가 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소옥TV였습니다.